뭐지? 네, 저는 스마일즈 페어 인코딩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려고 하고요. 이 시니어 최우재입니다. 먼저 이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감태희 교수님 랩실에서 인턴하고 있는데 의료 인공지능 분야이거든요. 신약 개발하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어, 그거를 하다가 관련된 논문을 좀 찾게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마음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이 분야가 마이너하기 때문에 다들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인트로덕션을 해보자면, 어, 이제 분자에 관해서 AI를 적용을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일단 약이 될 만한 컴파운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이 어떤 그 컴파운드가 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프로퍼티 프리딕션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스 스펙트럼 어널리시스라고 그 화학 분석법 중에 질량 분석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AI를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분야는 제가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긴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약물 같은 합성물을 찾아내느냐가 관건인데요. 일단 분자라는 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표현법으로 스마일즈 스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즈 스트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일단 원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것들은 일단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소, 뭐 탄소 이런 것들은 그냥 알파벳으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단일 결합이나 뭐 이중 결합 이런 결합들이 있는데 그런 결합들은 이제 저런 대시나 는 아니면 샵 같은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더 많은 기호가 있지만 좀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줄였고요. 그다음에 저런 브랜치도 있을 수 있겠죠. 저런 브랜치는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CC 하고 O가 이중결하고 있을 때 그렇게 괄호를 쳐서 이제 그 브랜치를 표현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CF4, CF3H 같은 것도 뭐 분자가 조금 잘못됐는데 그 이렇게 가로를 쳐서 그 브랜치를 표현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리형도 있겠죠. 고리형은 저 고리의 한 군데를 자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집어넣게 되는데 C1, CCCC1 이렇게 하면 이제 한 군데 자른 데서 그 1끼리 연결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끼리 연결을 해서 고리를 만든다라는 거고 이런 스마일즈 스트링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알아보기 쉽습니다. 조금만 익숙해진다면 대충 어느 정도의 분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80년대에 만들어진 거라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이 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 이게 장점이고, 단대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인밸리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컴퓨터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만든 스트링이 실제 분자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탄소 같은 경우는 그 공유결합을 4개 할 수 있는데 뭐 5개가 연결되어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다음 또 단점으로는 그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배경 지식을 하나 또 설명을 하자면 BPE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토크나이저를 구성을 하게 될 때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BPE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그 보캐뷸러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데이터 컴프레션의 목적에서 이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처음에 다 모든 알파벳으로 이렇게 파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most frequent 한 것끼리 이제 멀지를 합치게 되는데 그렇게 합치면서 이제 단어를 구성하게 되고
그걸로 보캐뷸러리를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옆에 그림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시면 그 노션에 제가 발표 자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게 이제 분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분자의 특성은 이제 뭐 분자량이라든가 뭐 지용성, 아니면은 특정 단백질과의 결합도 같은 다양한 프로퍼티가 있고, 그거를 결정하는 요인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원자의 개수가 분자량을 주로 설명을 하겠죠. 아니면은 지용성 같은 것도 보통 작은 분자나 아니면 특정 작용기가 있을 때 지용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골격 구조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토크나이저 방식,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BP라는 방식이 과연 작용기를 잘 포착하도록 학습을 하는가라는 게 이 논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논문의 주요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크나이저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픽스드 보캐뷸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보캐뷸러리가 모든 알파벳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C라는 쿼리에 C라는 게 나왔을 때 탄소의 C인지 아니면 염소의 CL에서의 C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아니면은 이제 브로민 같은 BR이 들어왔을 때 B를 붕소로 인식한다던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이 연구는 아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아톰 레벨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아톰 레벨로 분리를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브랜치 같은 괄호나 아니면은 그 링에 들어간 숫자 같은 것들은 다 하나하나의 단위로 파싱을 하고 원자에 대해서 이제 나누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민 같은 것도 BR 저걸 하나의 토큰으로 인식을 하고 CL 염소도 이제 CL을 하나의 토큰으로 인식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의 분자 같은 것들을 이제 토큰화하면 저렇게 나오겠죠. 근데 스마일즈 스트링을 만약에 BP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보통 많은 연구들이 BP를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캐뷸러리가 그 BP를 하게 되면 멀지를 하니까 저런 형광펜 쳐놓은 저런 토큰들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토큰들을 끌어다가 이제 아래 예시들처럼 토큰을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괄호가 두 개가 닫혀 있어야 브랜치거든요. 링도 마찬가지고 숫자가 1을 써놨으면 1로 닫혀야 링인데, 이제 그 노란색 형광펜 쳐놓은 그 토큰을 보시면은 괄호가 닫혀 있지 않고, 그다음에 파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링도 그런 것들을 토큰을 그 보캐뷸러리를 실제 까보면은 되게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식들은 작용기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이제 문제점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SP라는 메소드를 내놓게 되는데, Smiles Pairwise Encoding이라고 이제 SP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스마일즈 스트링을 아톰 레벨로 자른 후에 BP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BP2에서 역시 영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스마일즈 스트링을 아톰 레벨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브로민이나 염소 같은 것들이 잘 파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때려 넣고 이제 가장 프리퀀트한 토큰 페어들을 머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 나온 것처럼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놓은 건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런 긴 유기 분자가 있을 때 저걸 먼저 각각의 그 아톰 레벨로 파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멀지를 하면은 맨 아래 파란색 형광펜 쳐놓은 것처럼 저렇게 토큰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걸로 토크나이저를 구성하고 보캐블러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토큰에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제 저 CAMBL이라는 데이터셋이고, 보캐뷸러리를 구성하는 데만 1.7 밀리언의 스마일즈 데이터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험을 한 결과는 뭐 아톰 레벨로 토크나이제이션 한 거, 그 다음에 K 멀치,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로 따지면 N그램
같은 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SPE 같은 그 이번에 도입한 그 메소드를 세 가지를 비교를 하겠다. 근데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RNN 베이스의 랭귀지 모델로 이제 새로운 분자들을 생성을 한 그 분자들을 평가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몰큘러 프로퍼티를 프리딕션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는 이제 원래 다섯 가지 있었는데 일단 세 가지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발리디티는 스마일즈가 생성이 되었을 때 유효한지를 말하는 거고요. 노벨티는 생성된 그런 유효한 분자 중에서 새로운 것들을 말하는 거고 유니크니스는 이것도 새로운 거에 축에 끼지만 유니크한 그 분자들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조금 설명드리면 생성된 토큰의 길이와 분포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왼쪽 그림은 그 SP 방식으로 보캐뷸러리를 구성했을 때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유기분자가 굉장히 시퀀스가 긴 편인데 그걸 아톰 레벨로 전부 나누게 되면 오른쪽 그림의 주황색 그래프처럼 저렇게 길이가 뭐 80개라던가 아니면 40개처럼 이렇게 되게 길게 나오게 되는데 저렇게 토큰을 자르게 되면서 그러니까 멋지를 통해서 보캐뷸러리가 그 길이가 좀 줄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줄었기 때문에 연산량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왼쪽? 왼쪽 스마일즈에서 이제 토큰을 자른 것들을 예시를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CC하고 가로 열고 이런 식으로 토큰이 잘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그림에서 토큰으로 자른 것들을 이제 시각화한 건데요. 시각화를 통해서 이런 작용기들을 SP를 통해서 저장을 해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과 지표를 보여드리면 아톰 레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 단위로 쪼갠 거고 SP는 여기다가 BP를 섞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리디티가 한 3% 정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유니크니스나 노벨티 같은 것들은 좀 상회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프로퍼티 예측한 퍼포먼스인데요. 프로퍼티가 클래시피케이션도 있고 리그레션도 있는데 여기서 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리그레션에 대해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어, Y축이 RMS이고 그 X축은 태스크 이름인데 파란색이 SP 토커나이제이션으로 한 거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아톰 레벨로 자른 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K멀치로 자른 거를 이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봤을 때 RMSE가 그 현저하게 높거나 하지는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SP라는 걸 통해서 이제 장점을 따지면 기존에는 픽스드 보캐뷸러리일 때 아웃 오브 보캐뷸러리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BP를 통해서 보캐뷸러리 토큰 수를 늘려놨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또 토큰의 길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에 그래서 이제 컴퓨팅하는 코스트를 줄였다라는 것도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휴먼 리더블하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작용기들을 보캐뷸러리에 넣어놨다. 이런 것들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는 그러니까 이 SP라는 것도 데이터로부터 그 작용기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작게 된다면은 이제 보캐뷸러리 자체도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그럼 결국에 아웃 오브 보캐뷸러리나 아니면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작용기를 적게 저장한 거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논문에서의 인사이트를 좀 정리해봤는데, 이 논문에서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를 해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작용기를 잘 저장을 하자. 그러니까 어떤 룰 베이스드로 작용기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작용기를 어떤 그 보캐블러리에 저장을 하자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는데 잘 저장된 경우에는 저렇게 가로가 닫혀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나쁜 예시로는 저렇게 가로가 닫혀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링에 대해서 숫자가 닫혀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분자로 바꿨을 때 아니면 작용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각화했을 때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톰 레벨에서 아까 결과에서 그 발리디티가 3% 정도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리디티가 3%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아까 저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보캐뷸러리에 있는 프래그먼트를 그 분자 이미지로 바꾼 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 결과만 보면 SP 방식으로 작용기를 잘 포착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제 보캐뷸러리를 까봤더니 저 사진에 있는 모든 프래그먼트가 그대로 보캐뷸러리에 있지는 않았고 그거를 어느 정도 합성을 해서 이제 우리 작용기 이만큼 저장했고 그래서 성능이 잘 나왔어라고 자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것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왼쪽 그 표의 왼쪽처럼 어, 실제로 저렇게 원래 NC하고 뭐 이중결합 산소랑 C를 더한 거를 저 사진에 넣어놨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저는 통합된 토큰은 없고 NC하고 이제 산소 그 이중결합 해놓은 것까지가 실제 토큰에 있었고 전체 프래그먼트가 토큰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저 작용기 정도 하나여서 실제 작용기를 잘 저장했는지는 조금 의문인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였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20년 분야에 네 맞습니다. 딥러닝 분야에서 꽤나 오래된 편이긴 한데 음, 지금도 약간 사장되지 않고 그대로 잘 있는지 그렇다면 음, 혹시 어떻게 발전되어서 확장되거나 하진 않아요? 당연히 확장이 되었고 근데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일단 마이너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확장된 걸 갑자기 가져오게 되면은 조금 그 뭐라 해야 되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21년도 거를 가져왔고요. 만약에 더 발전된 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그 Q&A에 올려주시거나 하면 제가 따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맨 처음에 스마일스 스프링의 그 문제점이 네. 인밸리드한 분자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제 논문에서 소개한 방법을 적용해도 이 인밸리드티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데 음. 그럼 약간 이 스마일 스프링, 그러니까 분자를 스마일 스프링으로 나타내는 것 자체의 문제점인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게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또 새롭게 소개되고 있거나 그래서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그 모든 리프레젠테이션마다 무조건 100% 발리드하게 된 그 다른 표현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스마일즈에 비해서 아까 스마일즈는 80년대에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셀피스 그 다른 그 리프레젠테이션은 셀피스라고 하는데 셀피스는 23년도인가에 나왔고 그래서 일단 그 스마일즈를 통해서 인코더를 바꿔야 됩니다.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그래서 일단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스마일즈가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리프레젠테이션이 존재는 한다. 근데 그게 사실 이 스마일즈는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딱 보면은 아 저렇게 구성했구나 아실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셀피스는 딱 보면은 감이 안 옵니다. 조금 읽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보면.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제가 빼놨는데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가장 그 뭐지 셀피 방식이라고. 근데 네, 그걸 안 쓰는 가장 큰 이유가 휴먼 리더빌리티 때문에. 그거보다는 라이브러리가 되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가 많아야 좋은데 일단 그, 그 스마일즈는 아까 보여드렸던 분자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꾸는 메소드도 잘 되어 있고, 뭐 그 분자를 통해서 반대로 어떤 분자의 이름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렇게 상호 호환되는 그 메소드가 다 구현이 되어 있는데, 셀피스는 스마일즈를 통해서 셀피스로 갔다가 셀피스를 통해서 어떤 화합물 이름이나 아니면은 그래프를 형성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셀피스로 변환하는 것만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연구에 한계가 있는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네. 이거는 작용기나 이런 분자 구조 같은 거를 좀 잘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은 이건 일종의 지도학습이라 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정답이 있고 그 네. 정답에 맞춰서 이런 모델이 만들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고 그 모lecular property 같은 거는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CO2의 지용성은 얼마이고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스마일즈를 넣었을 때 지용성 값을 측정하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리그레션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떤 뭐 라벨이 정해져 있다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거를 그냥 랭귀지 모델에 넣고 제너레이션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또 비디오 학습으로 또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되게 많습니다. 다른 분야들이. 네, 그래서 다양하게 있고 뭐 정확하게 그것만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정답이 그럼 이렇게 많고 분야도 많고 그러면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용량이 좀 많이 있는 스마일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텍스트여서 크게 200만 개 해봐야 100메가 정도밖에 안 돼서 크진 않습니다. 또 다른 네. 성능 비교해 주신 것 중에 음. SP랑 바텀 레벨의 크나이저